사람의 탈을 쓴 존재, 그리고 몰락하는 가정. 세상에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다. 사업이 잘 되던 가정이 한 신뢰받던 투자자의 사기로 한순간에 파산하는 경우. 믿었던 배우자가 실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가족 중 한 사람이 점점 변해가며 결국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경우. 이 이야기 역시 그런 내용이다. 한 가정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존재에게 속아 몰락하는 이야기.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은 가장 믿었던 존재, 바로 딸이었다. 이제부터 가족을 망하게 만든 요괴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딸을 간절히 원한 부부와 기이한 소녀의 정체. 옛날 한 부부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었지만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딸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미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부는 딸을 갖기 위해 100일 기도를 올렸다.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빌던 어느 날, 기도의 마지막 밤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들도 많고 생활도 넉넉한데 무엇이 부족하더냐? 부부는 대답했다. 우리는 딸 하나를 갖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하나 점지해 주마. 내일 아침 숲속의 샘터에 가보아라. 그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그 아이를 데려와 키우면 된다. 그렇게 꿈을 꾸고 깨어난 부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샘터로 향했다. 놀랍게도 샘터에는 노인의 말대로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버려져 있었다.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키웠다. 아이는 남다르게 아름다웠다. 달이 떠오르는 듯한 얼굴, 고운 피부, 맑은 눈빛. 그야말로 절세의 미녀로 자라났다. 그러나 그녀가 자라면서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소녀가 15살쯤 되었을 때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소 한 마리가 갑자기 죽었다. 다음 날 밤 말 한 마리도 이유 없이 쓰러졌다. 가족들은 불안해하며 도대체 무슨 재앙이 닥친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오늘 밤 집안을 잘 감시해 보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 그날 밤 장남이 몰래 숨어 지켜보았다. 한밤중 소녀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더니 붉은 약물을 꺼내 팔뚝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마구간으로 향했다. 장남은 몰래 뒤따랐다. 그녀는 소의 꼬리를 들어 올리더니 손을 소의 항문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소의 간을 손으로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다. 우두둑. 소녀가 소의 간을 씹어 삼키자 소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장남은 소름이 끼쳤다. 그는 다음날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동생이 소와 말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믿지 않았다. 내가 동생을 시기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리하여 둘째 아들에게 감시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둘째도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5형제가 모두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형제들은 차례로 밤을 새워 감시했고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 여동생이 밤마다 몰래 일어나 짐승의 간을 빼먹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해도 그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놈들, 하나뿐인 여동생을 시기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는 단호했다. 내가 얼마나 어렵게 얻은 딸인데 너희가 이런 모함을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형제들은 억울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더욱 심하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할 바에야 차라리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막내 아들은 절망했다. 아버지, 저희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디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귀를 닫고 막내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다.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홀로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안고 세상이 끝나는 곳까지라도 가겠다는 심정으로 걷고 또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끝없이 걸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마침내 거대한 강이 나타났다. 그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저물어도 그는 떠날 곳이 없었다. 며칠을 강가에서 울며 지내던 어느 날 해질녘이 되자 물속에서 붉은 부채 하나가 떠올랐다. 부채가 물살을 가르며 천천히 움직이더니 갑자기 넓은 신장로가 물속에서 나타났다. 그 순간 아름다운 여인이 강물에서 걸어 나왔다. 젊은 도령이여, 왜 이곳에 앉아 그렇게 슬피 울고 있소? 그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남자는 그 손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물속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갔다. 그곳은 마치 유황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궁전과 같았다. 여인은 그를 왕 앞에 데려갔고 왕은 말했다. 이 불쌍한 젊은이를 나의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그는 물속 나라의 공주와 혼인하여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고향이 궁금해졌다. 부모님과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떠난 뒤로 잘 지내고 있을까? 그는 날마다 고민하며 한숨을 쉬었고 아내인 공주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무엇이 그리 걱정이오? 이곳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말이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고향을 다녀오고 싶소. 그러자 공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그곳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곳에서 붙잡히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간절히 부탁했다. 부탁이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만이라도 보고 싶소. 공주는 깊은 고민 끝에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주는 남자에게 5개의 병을 건네며 말했다. 이 병들은 당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용할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해 주었다. 첫 번째 병, 고춧가루 병. 위험한 존재가 쫓아올 때 이 병을 던지면 고춧가루가 퍼져 눈이 매워 앞을 볼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병, 가시나무 병. 병을 던지면 가시나무 숲이 만들어져 적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된다. 세 번째 병, 성벽병. 병을 던지면 커다란 성벽이 만들어져 적들의 길을 막는다. 네 번째 병, 강물병. 병을 던지면 넓은 강이 생겨 적들이 따라올 수 없게 된다. 다섯 번째 병, 바위산병. 마지막 병을 던지면 거대한 절벽이 솟아올라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긴다. 이 병들을 잘 사용하면 당신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꼭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남자는 탈출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물속 나라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는 당나귀를 타고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집들은 무너지고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으며 사람의 기척조차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는 폐허가 된 집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그를 반기며 나왔다. 아이고 오라버니, 오셨습니까? 그녀는 그의 여동생이었다. 남자는 급히 물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모님과 형제들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자 여동생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 남아있지요. 남자는 경악하며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러나 여동생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왔으니 밥이라도 좀 해주겠느냐? 그러자 여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하지요. 하지만 지금 물이 없으니 샘터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오기 전에 오라버니가 가버릴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걱정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내 목에 실을 묶고 가거라. 실이 팽팽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실이 느슨해지면 내가 가버린 줄 알면 되지 않느냐? 여동생은 그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목에 실을 묶어두고는 샘터로 떠났다. 그러나 남자는 여동생이 사라지자 급히 실을 문 기둥에 묶어놓고 당나귀를 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참을 도망가고 있을 때 멀리서 여동생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런, 오빠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구나.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그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니라 여우였다. 그녀가 이미 부모와 형제들을 잡아먹은 것은 확실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그를 잡아먹는 것뿐이었다. 남자는 등을 돌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오빠, 오빠,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남자의 냄새를 쫓았고 점점 거리를 좁혀왔다. 여우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남자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때 그는 아내가 준 5개의 병을 떠올렸다. 이제 때가 됐다. 그는 첫 번째 병, 고춧가루 병을 꺼내 힘껏 던졌다. 팟! 병이 깨지면서 붉은 고춧가루가 사방으로 퍼졌다. 매운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며 짙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다. 여우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다. 악! 눈이 매워서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녀는 한동안 눈을 비비며 괴로워했고 남자는 그 사이 더욱 빠르게 도망쳤다. 그러나 여우는 금방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못된 놈. 내 눈을 멀게 하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남자는 숨을 몰아쉬며 다음 병을 준비했다. 이제 두 번째 방어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두 번째 병을 손에 쥐었다.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두 번째 병을 꺼내 던졌다. 쾅! 병이 깨지자 순식간에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이 나타났다. 가시들이 서로 엉켜 거대한 장벽이 형성되었고 여우는 가시에 걸려버렸다. 이게 뭐야? 이런 장벽을 만들어서 나를 막으려고? 그러나 여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시에 몸이 찢기면서도 억지로 숲을 뚫고 나왔다. 오빠, 어디까지 도망칠 셈이야? 남자는 기겁하며 다시 달렸다. 여우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남자는 이번엔 세 번째 병을 던졌다. 펑! 병이 깨지는 순간 거대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타오르는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다. 하지만 여우는 불길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옷이 타들어가고 피부가 뜨거운 불꽃에 그을려도 그녀는 끊임없이 남자를 쫓았다. 불길 따위로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남자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건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인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렸다. 여우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남자는 네 번째 병을 던졌다. 쾅! 병이 깨지자 순식간에 거대한 강이 생겨났다. 물이 넘실거리며 여우와 남자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놈! 내 앞길을 또 막으려고 강을 만든 거냐? 여우는 성난 얼굴로 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수영까지 할 수 있었다. 어림없다. 이 정도로 날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느냐? 그녀는 강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다. 남자는 절망에 빠졌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섯 번째 병을 손에 쥐었다. 여우가 강을 건너 거의 다 와갈 무렵 남자는 마지막 병을 던졌다. 쾅! 그 순간 거대한 산맥이 솟아올랐다. 엄청난 절벽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여우는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되었다. 이놈! 나를 이렇게까지 막다니. 여우는 필사적으로 절벽을 기어올랐다. 하지만 남자는 절벽을 넘어서 물속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 순간 물속에서 그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와요, 당신. 그녀는 부채를 흔들어 물을 갈랐다. 남자는 부채 바람을 타고 물속으로 빠르게 들어갔고 다시 물속 세계로 돌아가 문이 닫혀버렸다. 여우는 절벽 위에서 이를 갈며 외쳤다. 내가 오빠를 잡아먹을 줄 알았는데 놓쳐버렸구나. 그러더니 몸을 획 뒤집으며 붉은 불려우로 변해 산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다. 가족이라도 본성이 사악하면 피해야 한다. 사람의 탈을 쓴 여우를 조심하라. 그리고 산속을 지날 때 저 멀리 붉은 불빛이 깜빡이면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직도 저 여우가 남자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몰라. 이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에도 나왔었다.